흐름 알람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흐름 알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수동으로 알람을 발생시키기 위한 버튼과 램프, 스위치와 램프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1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램프가 켜지는 이제 이것을 알람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자, 현재 PB1은 M0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누르면 ON이 되고 한 번 누르면 OFF 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반전 속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푸시 버튼과 램프를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푸시 버튼은 M1에 할당을 하고 문자는 PB2라고 이렇게 속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이렇게 M0가 ON일 때 P20이 ON이고 또 M1이 ON일 때 P21이 ON이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태를 먼저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 이쪽이 어드레스를 안 바꿨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램프의 어드레스도 P21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PB1을 다시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고 PB2를 누르면 P21이 ON이 되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PB1을 눌렀을 때 이것을 P20이 ON이 되면 P20의 상태를 우리가 알람 상황이라고 첫 번째 알람이라고 한번 흐름 알람을 표시하고 두 번째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P21이 ON이 되면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알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흐름 알람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끝내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흐름 알람 또는 이력 알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문자열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즉 문자열표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문자열 쉽게 말하면 어떤 알람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알람 메시지를 띄울 것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람 속성에서 각 문자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문자열표 삽입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자열표 01 하고 이런 표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알람입니다. 색상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람은 빨간색으로, 두 번째 알람은 파란색으로, 물론 이제 그 텍스트에 어떤 글자 속성, 텍스트 속성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굵게 하는 이런 정도만 그냥 우선 한번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문자열들을 여기에 모두 먼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자열표는 이제 저장을 하고 일단 닫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흐름 알람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흐름 알람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흐름 알람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흐름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흐름 알람의 설정을 몇 개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해 놓은 알람 조건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입력하는 부분이 2개가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에는 첫 번째 P20일 때 P20이라고 하는 코일이 온이 되면 어떤 문자열을 나타낼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문자열표 01이라고 하는 문자열표에서 첫 번째에 있는 문자열 번호 이제 0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 내용으로 첫 번째 알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람 P21입니다. P21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P21이 ON이 됐을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문자열표 1에 있는 그 두 번째 알람 번호로는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두 번째 알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가 흐름의 속도 얼마나 빠르게 이제 뭐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동 단위 몇 픽셀씩 움직이게끔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여지는 폰트의 크기,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PB1과 PB2 모두 이렇게 이제 오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램프들은 오프가 되어 있고, 첫 번째 PB1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PB1을 클릭을 했더니 지금 아래쪽에 첫 번째 알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글자가 뜨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글자가 뜨는데 글자가 좀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잠시 후 수정을 한번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첫 번째 알람이 떠 있는 상태에서 또 두 번째 알람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람을 띄우니까 바로 두 번째 알람입니다 라고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알람도 발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꺼지면 상태가 다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첫 번째 알람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알람도 꺼지면 이제 흐름 알람은 없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타났던 그 글자의 크기를 조금 수정을 하기 위해서 흐름 알람 창에서 폰트의 크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충분히 크게 볼 수 있는 크기로 키워주고, 화면의 아래에 나타낼 것인가, 가운데 나타낼 것인가, 위에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첫 번째 알람입니다 라고 흐름 알람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흐름 알람을 이용해서 현재 운영 중인, 현재 조작 중인 그 HMI 화면상에 이런 알람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력 알람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이력 알람이라고 하는 항목을 우리가 일단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력 알람 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쭉 하시면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자, 프레임에서는 행을 몇 개를 나타낼 것인가, 또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 또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 간에 어떤 간격 같은 셀 크기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기본값으로 놓고 그대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알람을 발생시킬 것인가,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창에서
이력 알람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력 알람 그룹을 먼저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 알람 그룹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력 알람 그룹을 먼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알람 그룹은 일종의 이제 말 그대로 그 알람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룹 단위로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 위한 메뉴인데, 이 그룹의 이름을 프로젝트 창 이름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설비를 사용한다면 그 설비에 대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알람 그룹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알람 목록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알람 목록. 자, 이 알람 목록은 우리가 흐름 알람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목록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할 알람이 2개이기 때문에 알람의 개수를 2개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2개. 그 다음에 문자열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입력해 놓은 문자열표 1번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우리가 이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P20번일 때, P20이 ON이 됐을 때 어떤 문자를 나타낼 것인가, 0번 문자를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P21이 ON이 됐을 때 문자열 1번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는 설정은 앞에서 했던 설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PB1을 눌러서 P20을 ON을 시켜 보겠습니다. P20을 ON을 시키면 이렇게 첫 번째 알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룹은 알람 그룹이고 알람이 이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우리가 이미 흐름 알람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흐름 알람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B2의 버튼을 눌러서 알람을 발생시키면 또 두 번째 알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알람이 그냥 없어지게 되면 복구 시간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겠죠. 마찬가지 첫 번째 알람도 없어지면 그 알람이 발생했던 복구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시간 자체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셀의 크기 자체가 지금 이제 작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날짜 또 시간까지도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 또는 오퍼레이터가 이 발생한 알람을 실제로 확인했는지를 시간을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도구 상자 쪽으로 가시고요. 도구 상자에서 특수 스위치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특수 스위치를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력 알람 목록 보기에서 선택된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로서 쓰겠다. 자, 그러면 표시 문자만 확인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크기만 조금 키우고요. 자,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람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람이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가 와서 첫 번째 알람을 선택을 하고 이 알람이 발생한 것을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알람 상태를
리셋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때 복구 시간도 기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알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알람 메시지가 뜨고 작업자가 이 알람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하면은 확인 시간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알람을 제거를 하게 되면 복구 시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발생 횟수는 동일한 알람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발생 횟수가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카운팅이 되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력 알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